당신의 투자를 높은 곳으로 유안타증권. 안녕하십니까. 유안타증권 김우정입니다. 오늘은 해외의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전략을 통해서 투자 인사이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체 자산, 그 다음에 중국의 부진과 인도의 부상, 해외 기관 투자자들의 ETF 활용, 그리고 투자 테마로는 AI와 IT, ESG 정도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사실 2022년은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서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반면에 2023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은 양호한 수익률을 보이면서 기분 좋은 한 해를 좀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금리 부담이 좀 덜어지면서 그것에 대해서 채권 자산과 주식 자산이 반응을 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보면 좀 어려운 국면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입니다. 봉쇄가 좀 끝나면 다시 사무실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을 했고, 우리나라나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예상이 맞아 떨어졌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가 하나의 트렌드가 되면서 하이브리드 근무, 그러니까 재택과 사무실 근무가 공존하는 모습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사실 그 사무실의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상업용 부동산 그 건물들의 가격이 내려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금리 인상이라는 상황이 겹쳐지면서 저금리 시대에 대출을 받았던 것들이 만기가 되면서 고금리로 대환이 되는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자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선진국, 특히 미국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 하락이 좀 가시화되고 있고, 이런 건물들에 투자를 했던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고, 매각을 하려고 해도 제값을 못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산 운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체 자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인프라, VC, 그 다음에 원자재, 이렇게 다양한 자산들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동향을 보시면 기대 수익률이 바이아웃, 그러니까 프라이빗 에쿼티로 주식의 지분을 보유한다든지 뭐 이런 것보다는 회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처럼 벤처 캐피탈의 그 기대 수익률이 훨씬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좀 비중이 낮았던 VC 비중이 점차 지금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VC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좀 선호하는 모습이 확실하게 좀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부채 부담이 덜한 대학기금이나 국부펀드 같은 경우에는 VC 비중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벤처캐피탈 같은 경우는 투자가 상대적으로 좀 긴 상황이 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연기금이나 보험사들처럼 부채에 부담이 있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투자 비중을 대학기금처럼 뭐 20%씩 가져간다든지 이러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벤처캐피탈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어쨌든 스마트머니들한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 또 사모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이게 중금리 현상이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 금리와 연동해서 이루어지는 사모대출 같은 경우가 최근 연기금들이 선호하고 있는 투자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말씀드릴 것은 중국의 부진과 인도, 대만의 부상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위기랑 그다음에 디플레이션, 그다음에 성장률 둔화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엮여지면서 글로벌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차이나 런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중국 자산을 계속 좀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도 압력이 커지다 보니까 특히 주식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계속 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국면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흥국 주식 펀드 안에서 중국 비중은 사실 계속 높아져서 2020년에는 29%까지 거의 한 3분의 1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높아졌지만 최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낮아지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최근에 보시면
인도와 대만, 그리고 제조업이 좀 강한 멕시코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투자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도나 대만처럼 빠르게 높아지진 않고 있지만 거의 2012년 이후에 좀 높은 수준의 그 수익 투자 비중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이외에 사모펀드나 이런 대체자산 쪽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 펀드에서 중국을 제외한 그 벤치마크를 채택하는 경우도 좀 생겨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 있었던 뭐 사무소라든지 아니면 투자팀을 좀 철수하는 이런 모습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도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성장하고 인구도 좀 늘어나고 있는 이런 긍정적인 요인과 정부의 정책 지원 이런 것들이 선순환으로 들어가면서 인도 사무소를 설치하는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싱가포르 국부펀드가 사무소를 열었는데 2024년에는 우리나라의 한국투자공사를 포함하여 여러 국부펀드들이 뭄바이에 사무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인도에 대한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는 계속 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인도에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사례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ETF 활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ETF는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 보고서라든지 사례를 보면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3F 보고서,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에 대해서 1억 달러 이상 투자할 경우에는 분기별로 보고를 SEC에 해야 되는데요. 투자 비중이 뭐 사실 2020년, 19년에 굉장히 비중이나 투자 ETF 수가 많이 늘어났던 경우도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2020년 후에는 좀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꾸준하게 메트라이프처럼 투자 비중이 늘어나는 경우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자 비중과 개수는 뭐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사례를 보면 미국 대표 지수 S&P 500이나 러셀 뭐 이런 지수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캘리포니아 교직원 연금 같은 경우에는 ESG 펀드에 투자할 경우에는 ETF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ESG에 투자하려면 뭐 리서치라든지 이런 쪽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방식 대신 ESG 같은 경우에는 ETF로 접근을 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전략 좀 활용을 하게 되면 섹터 펀드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나 IT, 반도체 같은 경우 섹터 ETF로 투자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텍사스 연기금이나 테마셋 같은 경우에도 개수나 뭐 이런 것들이 2020년 이후로 어느 정도 좀 늘어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적으로 보시면 IT 같은 경우는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나 모두 선호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대체에서도 좀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모 주식에서도 IT나 바이오 뭐 이런 쪽에 헬스케어를 많이 투자하는 경우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외에도 대체에서도 기업들의 지분을 인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투자를 늘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사례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몇 년간 계속적으로 늘어났던 ESG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주춤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그 서스테이너블 펀드 자금 유입 규모를 보시면 2022년 이후에 규모가 이전에 비해서 많이 좀 줄어든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대선에 나오려고 2024년 올해죠. 굉장히 좀 반기후 변화에 대한 반대하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되면 투자 동력이라든지 정책 동력이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된 그런 업종이나 이런 데 투자하는 데 대해서는 약간 좀 주춤한 모습이 나오는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GIC나 테마셋 같은 싱가포르의 그 국부펀드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캐나다의 CPPIB 같은 경우에도 관련된 투자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마셋 같은 경우에는 FTX에 그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자를 했었는데 투자 실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IT나 이런 투자에 대해서
주춤한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이라든지 VC 투자에 있어서는 실패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회 요인을 더 적극적으로 찾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테마섹에서는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 합의 시스템이라든지 자율주행 시스템, 인공지능, 교육 시스템 이런 쪽으로 해서 테마섹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좀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관 투자자들의 그 투자 전략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어떻게 투자 트렌드가 나타나는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여전히 IT, AI 이런 쪽으로는 투자가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역적으로는 중국보다는 인도나 동남아시아 이런 쪽으로 투자가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향후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